이제 같이 써보는 단계죠. 같이 써보는 것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웹, 유튜브, 블로그, SNS 이런 데서 볼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하거나 내 취향, 기호에 맞는 것만 찾아보게 되거든요. 비즈니스 문서도 마찬가지예요. 읽는 사람이 관심을 갖는 영역이 아니라면은 이거 끝까지 읽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을 섞어서 얘기하면은 내 보고서 자세히 보는 사람 나밖에 없죠. 그래서 독자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미리 잘 알아서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우리 문서에 잘 담아야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뭐라도,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뭐라도 이게 쓰고 읽히게까지 하는 거에 성공을 했는데, 이런 얘기 뭐 들을 때도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좀 쉽게 얘기해봐. 이런 말이요. 이런 얘기를 듣는 이유는요. 이게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쉽게 쓰는 거예요. 이게 쉽게 쓰려면 쓰는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일단 제대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이해하고 나만의 언어로 혹은 상대방의 언어로 써야 한다는 건데 우리는 뭐 쓸 때 이해하지 못한 채로 쓰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말 쓰니까 상대방도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호한 문장은요, 자세히 설명해도 모호해요. 그래서 쉽고 명확하게 쓰는 게 필요하고요. 뭐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이고, 그리고 똑같은 문장, 또 단어를 같이 쓰더라도 읽는 사람의 수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똑같은 단어를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하려면요. 상대방의 상황, 맥락 이런 걸 고려해서 쉽고 명확하게 써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읽히는 첫 문장을 쓸 것, 두 번째 문장을 읽고 싶게 만들지 못한 그거는 죽은 글이다. 요 얘기, 이게 뭐 글쓰기 생각쓰기라는 책을 쓴 윌리엄 진서라는 얘기 한 말인데 뭐 죽은 글까지 모르겠지만은 초반에 관심을 못 끌면은 뒤로 못 넘어간다는 뜻은 비즈니스 문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주목을 끌어야 본래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획서, 보고서, 비즈니스. 그러니까 주장부터 던지기로 했는데 그 앞에 요런 뭔가 읽히게끔 하는 부분들은 이 자극을 준다는 측면에서 좀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은 제목이 꽤 많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목을 끌어야지 본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기획서, 보고서에는 제목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 제목을 잘 짓자. 그래서 좋은 제목은 읽는 사람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전체 내용을 대략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좋은 제목의 이해. 뭐가 있을까요? 100만 클릭을 부르는 글쓰기. 어려웠던 경제기사가 술술 읽힙니다. 디자이너 사용 설명서.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이 뒤에 올지 대략적으로 예측이 되죠? 그러니까 또 그게 뭐지? 진짜? 뭐 이런 궁금증도 생겨요. 저만 그런가요? 이 세 개가 매력적인 건.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들이 일단 다 들어있어요. 글쓰기, 경제기사, 디자이너. 딱 봤을 땐 글쓰기, 경제기사, 디자이너 관련 책이다 보이죠? 그리고 술술 읽힌대요. 100만 클릭을 부른대요. 이런 설명을 통해서 뭘 기대해도 좋을지에 대해 슬쩍 보여주고 특히 100만 클릭, 구체적인 숫자와 행동을 표현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더 몰입도를 높이는 장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문서에서도 숫자로 쓰여진 구체적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비즈니스 문서도 이렇게 제목을 잘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몇 가지 가이드 드릴 수 있는데 우선 제목의 끝에 문서의 성격을 표시하는 거. 뭐뭐뭐 제안, 뭐뭐 보고. 이거 딱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본문 내용을 좀 압축해야지 좋아요. 길어지면은 구구절절해 보이거든요. 뭔가 좀 설명과 서술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 길면은 좀 안 읽혀요. 그래서 더 설명과 서술이 필요하면은 주제, 부제로 나눠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뭐 아무 노래 챌린지 동안 S밴 동향, 아무 노래 챌린지 벌써 몇 년 전 얘기네요. 그렇죠? 뭐 가장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흥미 유발을 위한 숫자, 부제 이런 것들도 구체성을 보여주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기술 스타트업 동향 보고, 부제, CS 참가, 90개 기업 뭐 이렇게요. 그리고 대조, 비교 등을 통해서 상대적인 표현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트럼프 이후, 뭐 바이든 이후, 북미 경제 향방 예측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라는 건요, 늘 더 나은 실적, 남들보다 더 잘하는 걸 요구하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인 비교, 그리고 뭐 대조 같은 것들이 많이 좀 더 잘 먹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은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생생하게. 생생하게 표현을 해야 먹히는 무언가 앞부분에서 잘 넘어가게 할 수가 있는데, 몰입을 돕기 위한 장치. 그러니까 자극을 주는 것을 제목에서 했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는 듯하게 생생하게 표현을 해줘야지 내가 했던 말을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식의 저주라고 있는데,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도 모르게 추측하여 발생하는 의식 편견.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잘 못 알아들어요. 기본적으로 잘 못 알아듣는데, 거기에 잘 모르는 내용,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더 그렇겠죠. 거기에 설명까지 좀 장황하면은 안 읽겠죠. 그래서 좀 더 생생하게 표현을 해서 독자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문장을 만들면은 모호하지 않고 애매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봤던 게 어떻게 쓰냐라고 했을 때 좀 더 몰입감 있게 쓰자라는 거였고, 자극을 주고 생생하게 쓰면 된다라고 했는데, 자극은 제목으로 주자, 생생하게는 이제부터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해요. 생생하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간결하고 정확하고 쉽게 쓰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